자, 46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이제 국토계획법 서론이 나오는데 요 총칙이 나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국토계획법 목적이라고 나오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 국토계획법의 목적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일단 여기 국토계획법이 나오죠. 국토계획법. 요 2003년도 1월 1일 날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고요. 자, 이 법의 목적에 보면요.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나오죠. 공공복리 증진. 자,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게 나오는 게 세 개 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지금 나오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이 있죠. 도시개발법하고 건축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이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법은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규제가 강하니까 좀 참으라는 뜻입니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고요. 시험에서는 이 건축법이 이미 나왔어요. 건축법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요거 시험에 기출 문제예요. 아직 요 두 개는 안 나왔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예. 그다음 우리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 정의는 여기서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요 용어 정의가 순서대로 우리 체계에서 그대로 차례대로 나옵니다. 해당 사항이 나올 때 그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뒤에서 다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47페이지 위에 7번에 국가계획의 뜻은요. 여기에서만 나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안 나와요. 자, 7번에 국가계획 뜻이 나옵니다. 요거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장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환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다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는데 기출문제는 제외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제외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포함된 계획. 그거 하나만 봐주시면 되고 밑에 나오는 것도 넘겨주세요. 그 뒤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올 때 그때 자세한 걸 보시면 되고요. 자, 48페이지 3번에 국토유형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여기 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고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러면 우리 요 국토계획법이 국가 자격 시험에 시험 과목이 되는 게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요. 감정평가사 시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15문제가 나와요. 매년 시험 보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12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국가 자격 시험 중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참고할 만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사밖에. 예. 그러면 그거 외에 이제 민간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민간 자격증 시험에는 국토계획법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저기. 그럼 민간 자격증 시험을 출제하시는 교수님이나 우리 중개사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님 똑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험 문제를 서로 만들어서 낼까요? 재활용을 할까요? 재활용하는. 우리는 재활용 너무 감사해. 재활용하는 게. 그래서 그 재활용하는 문제,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손을 봐가지고 다음 주부터 아침에 배포를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주는 우리가 문제를 안 나눠드리고 둘째 주부터.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이제 복습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주부터 문제를 한 5, 6문제 정도야. 예. 그러면 전혀 힘이 안 들어. 예. 그러다가 이제 슬슬 10문제, 15문제 늘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15개는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갖다 최소한 자기 힘으로 먼저 풀어보고 몰라도 좀 찍어보고 그 다음에 책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책 찾아보시면 아마 거기 나온 내용들이 책에 밑줄이 다 그어져 있을 거야. 별표도 돼 있을 거야. 예. 근데 자기 필적이 있는데 맞는데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로 거기 나가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바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 우리보다 한 2년 정도 앞서가요. 이거 거기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 해나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우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시험에서 한 두세 개를 더 맞춥니다. 예, 항상. 저기 보시면 국토용 관리의 기본 원칙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요. 5번, 6번, 7번을 보면 앞에가 지역자로 시작하죠. 그러면 거기 7번에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국가경제 발전이 아니야.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인데 국가경제 발전이 아니라니까. 예.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49페이지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생활은 우리나라 말이고 인프라는 영어입니다. 그러면 라이프 인프라로 영어로 통일하던가 생활 기반 이렇게 한글로 통일하던가 해야지 생활 인프라라 그래놨어요. 예. 그래서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요것은 여러분 작년 연말에 한 12월 달쯤 됐을 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앞으로 한 20년 후면 소멸할 도시들이 나왔잖아요. 뉴스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야. 예, 이것 때문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도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도 있고요. 그 뉴스에 봤더니 어떤 도시는 어린이 울음소리를 들은 게 20년 전이래요. 그래서 그 군에서요. 무슨 마을회관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중간에 술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막내 보고 술 좀 더 사오라 했는데 막내가 65세 막내가. 예. 그래서 65세가 술통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로 1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주어의 밑줄을 그어야겠죠. 국토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 시장, 군수 요 6명이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떠한 도시도 6개 중에 하나야.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6명 시장, 군수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고 체크하시고 3번에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의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인구 줄어드는 도시에 대해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갖다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 그래서 어느 지역이 다 낡았어요. 동네가. 다 때려 부시고 재개발하지 않고 낡은 건물을 좀 수리하고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동네를 갖다가 만드는 거. 그래 이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그래. 도시재생 사업. 그때 자금 지원하는 거죠. 비용의 보조융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라 말 들어봤죠. 이 법에 나오는 거예요. 포괄보조금 지원 등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다. 4번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밑에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가로 3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가로 3번을요. 자, 평가 결과 반영 의무는요.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밑줄 쳐야겠죠.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